소상공인 통계 구축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오프라인 소상공인 통계, 그 다음 마지막 방송은 온라인 소상공인 통계 구축. 통계가 네. 진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모르겠고 네. 정말 없습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통계청장 이런 양반들은 그 소상공인 통계를 잘 만들겠다 예.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통계, 이건 뭐 통계가 쉽죠. 협회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통계 유행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 사람이 이제 막 한 말이 뭐냐면 세상에는 거짓말이 세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짓 통계라도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 통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총장님 생각이 거짓 통계라고 하면은 예. 시도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시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예. 시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예.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시도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소상공인 기본법이 네. 작년 초에 제정이 되고 네. 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내년에 시행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통계를 네. 뭐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네. 거짓 통계라도 지금 아까 고문 총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거짓 통계라도 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시도라는 그런 기미는 보입니까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상공인 기본법이 그 금년 2월 5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예. 여기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 1조에 보면 예.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예.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소상공인 기본법 3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1항에 중앙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7조 1항에는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똑같은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갖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도 11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될 제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은 뭐 시쳇말로 알맹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관련된 정밀한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제도와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그 적절한 소상공인 시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이 2019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0년도에 적용될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뭐 중기부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지금 현행 그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 이게 그 만들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 상황에 보면은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자치단체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들이 망한지 흥한지 뭐 몇 개가 있는지 전혀 이 내용을 뭐 전혀 안 받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법대로인데 통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발표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는 바쁜가 보네요. 바빠요. 그래서 뭐
공민치부터 못 받는 사람들한테 이거 해주기가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네. 법대로는 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네, 거예요. 그럼 DB라든가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이 통계청도 있을 거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네, 대로 네, 네. 그런 통계가 없다라는 얘기는 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잘못이 제일 크죠. 중기부에 네, 중기부가 네. 이제 국가 통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그 국가 통계를 개발하려면 주무부처가 예. 자기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예. 아니면 힘이 부족하면 통계청? 통계청과 의뢰해서 예, 의뢰해서. 공동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농수산물 같은 거 우리 지난번에 네. 한중 FTA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네. 그 농림수산부 산하에 예.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예. 통계를 농산물 작황조사나 이런 거를 조사하는 통계만 조사하는 어떤 기구들이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중기부에서도 예. 이런 게 필요하다면 예. 사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거는 중기부가 일단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예. 그러면 일단 통계청은 말 그대로 중기부에서 어떤 의뢰를 하면 네. 통계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예산관계나 인력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하지만 예. 일단 통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중부처가 예. 중소벤처기업 아닙니까 소상공인 예.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빠른 시간 내에 통계청하고 협조를 하고 필요한 그리고 조사의 통계 그 DB 구축하기 위한 예. 그러한 어떤 업무 협조를 열심히 했었어야죠. 네. 그러면 뭐 법이 지금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법이 내년에 시행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네. 이제 국가 통계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국가 통계로 지정을 받으려면 굉장히 통계 조사 그 방법론이라 이런 게 네. 아주 정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통계 조사를 그냥 섣불리 한번 잘못했다가는 그냥 엉망진창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법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고 내년도부터 네. 소상공인 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통계청에서는 경제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통계조사인데 예. 그게 내년도 그것도 2021년도에 예. 경제총조사 2차 경제총조사가 시작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금년엔 뭐냐? 이번에 금년 내라도 중기청하고 빨리 그 통계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예. 소상공인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해도 기본 통계는 금년부터 구축하는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법안들이 다 들어가 있는 총장님, 네. 사무총장님, 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적인 특색도 봐야 되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책을 수립하려면 아니 뭘 알아야 시책을 수립하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단체까지 내려가서 한다고 하면. 네, 지금 그렇죠. 네. 예, 근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기반들이 오히려 오직 답답했으면 하남시의 그 저기 시장님이 2천만 원 내서 한번 그 뭡니까? 네, 지금 실태 조사. 네, 실태 조사를 하나 해봐라.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뭐 그거에 대해서 어디 하남시장도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보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가요? 아닌가요? 뭐 원래는 네. 2천만 원이 작년 예산으로 있었고 네. 그거를 작년에 좀 빨리 하자고 했는데 예. 이거를 내년으로 5천만 원으로 늘려서 하자 예. 그랬는데 이제 의회에서 거부당해가지고 2천만 원으로 다시 잘린 겁니다. 일단, 하여튼 예. 하남시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 실태조사하는 건에 대해서 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괜히 뭐 제가 왈가왈부 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일하는 좋은 건 아니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치단체가 지금 만나봐서 공무원들 만나보고 여러 가지 뭐 사항들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다니시다 보면 네. 그 가장 부족한 것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뭐 구체적으로 생각나거나 아니면 경험했던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사명감 네. 내지는 책임감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네. 귀찮죠. 귀찮죠. 네. 그리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자기네들도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무가내라 선입견들이 있어요. 네. 소상공인들이나 뭐 이렇게 네. 대화를 하면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어려운 공시를 통과해가지고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라 뭐 저희들을 그렇게 뭐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배움도 부족하고 당장 생계가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막무가내나 말로 우선 앞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작 선입견이 있다는 뭐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한직 같아요. 한직.
그러니까 이제 귀향. 귀향. 이제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뭐 오기는 거의 틀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죠? 틀렸다고 뭐 내부적인 어떤 뭐 규정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자체의 소상공인 담당 부서가 인기도 없고 안 가려고 하고 있고 네. 뭐 그래요. 그럼 이제 인기 있는 자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일단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지자체. 네. 거기에 물론 당연히 뭐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책을 해야 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의 꼭지가 빈약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네. 힘도 없어요. 예산을 그럼 많이 늘려야 됩니까? 예산 많이 주면 힘도 생기겠죠. 예산을 많이 주면 힘도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봉사 정신과 지역을 위해서. 기본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본만. 네. 자, 그러면 하남시의 총장님, 네. 기본적으로 뭐 집행이 되는 예산이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에게 해줬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뭐 있으시면 네. 뭐 일단 어떤 걸 하남시는 정해주는지. 아무것도 없고 현재는 지금 실태조사해서 예.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예. 이제 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이제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 지자체랑 예. 해가지고 매칭 펀딩 해가지고 예. 지원 사업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전통시장에 뭐 현대화 사업 예. 무슨 뭐 이렇게 좀 캐노피나 이렇게 동그랗게 예. 지붕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도 해준 거 주차장 같아요. 뭐 이런 그렇죠. 사업을 전통시장으로 해주고 예. 골목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업종별 그 지원책은 저는 많이 보질 못했고 슈퍼마켓이나 나들가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좀 바쁜 게 슈퍼마켓에 정월대보름 공동 세일전 동네 슈퍼 좋은데요? 네,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바빴는데 예. 이제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예. 제가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좀 이렇게 나눠주는데 예. 주차를 뭐 치우라 막 이제 뭐 미용실에서 막 그래가지고 예. 좀 이런 일 때문에 하여튼 예. 슈퍼는 뭔데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아. 슈퍼는 뭐 그래서 네. 그러면 단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빨리 얻어내라. 근데 미용사나 뭐 미용실은 뭐 있냐? 예. 미용사 협회가 있다. 그래서 돈만 뜯어가지고 뭐 거기서 뭐 하냐? 뭐 하여튼 이런 불만의 어린 소리도 들었는데 예. 이 골목 상권에 대한 특히 업종별로 나들가게라는 사업을 2010년도에 정부가 했는데 예. 이것도 지금 뭐 거의 뭐 반토막 났고 앞으로 대책이 뭔지도 좀 슈퍼 관련된 종사하는 입장에서 좀 답답하죠. 그런데 이게- 다른 업종들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정부가 이제 그 지원해준다고 하고 그냥 떡밥 좀 던져놓고 밥도 아니고 제대로 된 밥도 아니고 떡밥 던져놓고 우리 열심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장님?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대형마트들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게 해놓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니들 떡밥이 좀 뭐 하니까 굶어 죽죠. 네. 예, 다른 못 먹는 사람들은. 네. 떡밥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주워 먹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연예인 행사도 가끔 한다면서요. 이제 뭐 요즘에 네. 축제, 지방축제 형태로 해가지고 뭐 소상공인 지원 육성하는 시책 정책이냐 예. 라는 것도 좀 고민이 돼요. 아니, 소장님, 이렇게 뭐 계속 답답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할 만한 네. 뭐 제안이나 뭐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통계 DB, 아까 이제 통계 구축, 소상공인 통계 기축과 관련해가지고 통계로 비결이네요. 사전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제목이 그 정부가 사전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요게 이제 그 벤치마킹할 어떤 필요한 게 사회복지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왜 잠실 세모녀 자살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있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 예. 행정센터에서 가까운 데서 예.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그 농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 우리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통계만 조사만 하는 전문 기관까지 다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서울시나 이런 수도권 같은 데 보면 소상공인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우리 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복지 수혜 대상을 설명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예.
동네 소상공인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복지 관련 정책이나 이런 거 지원받을 항목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아주 모세관처럼 전국에 아주 이 조직이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지방은 모르더라도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에는 이런 어떤 소상공인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해서 주기적으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이제 그 중기부에서 나들가게 컨설턴트 제도라는 걸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업종별 자영업 컨설턴트 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실효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있으나 마나 그게 이제 제도로 돼버렸네. 그건 아마 이제 그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나마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자영업 컨설턴트라는 용어 자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컨설턴트들이 대부분이 다 5, 6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명감과 어떤 그 소상공인의 처한 현실이 위중함을 인지하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중에 몇몇은 이제 사람 마음이 이제 공심과 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컨설턴트를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이건 장비를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면 거기에 사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본인이 납품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아는 사람 끌어들이고 뭐 이런 경우가 뭐 왕왕 있어서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준이나 시험을 봐서 뭐 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도 좀 선발 기준을 엄격히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상당히 이제 요즘은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물어보기나 AI로 응답해주는 그런 코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좀 뭐 물론 일자 창출하는 그런 개념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면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서 여러 군데를 계속해서 민원도 듣고 이렇게 뭔가 공개된 창에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홍보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그렇죠. 과거에 나들가게는 한 10개 점포를 이렇게 그러니까 100개까지도 본인들이 아니면은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 고용을 하되 행정센터에 이런 이제 자영업 컨설턴트 소상공인 그 지근거리에 어떤 근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애로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정책 개발이 뭔가 이런 현장 얘기도 듣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 기본 DB를 그러니까 통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이제 통계 조사원이라는 걸 이제 알바식으로 통계청에서 써요. 근데 그 통계 조사원들도 소상공인이라는 특화된 영역은 뭐 인구조사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의 그 조사할 항목도 많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 조사에도 이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통법상의 상권 영향평가서 이런 거 작성할 때도 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협력계획서 이런 거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법에 또 이제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대형마트하고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위원회 구성으로도 참석시켜갖고 여러 용도로 아마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좋은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테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테마가 어떤 건지. 오프라인 소상공인 동기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 온오프라인요?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의견들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 그 밝아지는 그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제안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 출연을 또 기약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